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I do like tariffs. Tariffs. Tremendous tariffs. Tariffs that are massive.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What I'd like to do is I'd like to ask the executive chairman to say a few words, and it's a great honor to have Hyundai, a truly great compan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Thank you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speak here today, and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And congratulations on the remarkable start to your new term. It's been good. All right. It's been a great one. So Hyundai Motor entered the U.S. 1986. 안녕하십니까. SPN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방금 전에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세우는 그것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회견하는 그 모습 우리가 지켜봤는데요. 이분 생각은 과연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원하는 대로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왜 이럴까요? 오늘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원달러 환율 선물 그래프입니다. 1467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말에 1487까지 갔었죠.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1480원까지 진입이 예상된다.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쌍봉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N자형으로 올라가는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쌍봉 찍고 내려오길 바라고 있고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원달러 선물도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게 최근에 들어온 물량이 좀 꽤 돼요. 작년 12월만큼 정도의 미결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미결제가 매달 결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 장중에 매수한 이걸로 이 미결제 포지션을 추측하기가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최근에 들어온 물량을 놓고 봤을 때 이전의 물량하고 거의 좀 유사하게 수치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 수치 정도 들어서고 있고 급하게 늘린 게 3월 18일부터 지난 주말까지였고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은 매수 계약 수가 그때보다는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닌가. 이거 돌파하게 되면 충격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포지션 변화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일 장중에 또 체크를 하면서 환율 흐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달러가 유출되는 게 아니냐 그런 논리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 현지에서 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우리나라 PF 가치요. 우리나라에서는 PF 하면 부동산 쪽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지 조달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율 시장 불안한 거하고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3월 18일부터 외국인 포지션이 급하게 변하고 환율도 이 18일 저점으로 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 3월 18일부터의 변화는 무엇인가 그걸 따져봐야죠. 이번 주에 유독 나타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환율 흐름에 있어서는 뭐 정치 불안 얘기도 나오고 공매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3월 18일부터 동시에 나타났었던 변화는 중국 시장 쪽에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블룸버그 기사에서도 그걸 또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테크 주식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났었던 그 AI 주식들의 조정이 이번에는 중국 차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나 샤오미 쪽에서 자금 조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또 하나의 버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버블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일단은 미국에 이어서 중국 차례다. 이게 좀 흥미로운 그 분석입니다. 3월 18일부터 나타났었던 변화 우리나라에서는 환율이 1430원에 있다가 쭉 올라와서 1470까지 가는 그 모습이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항생테크 지수가 정점치고 일사천리로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H지수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 H지수가 하락한 이 폭이 항생테크가 내린 것보다 좀 적습니다. 보시면은 3월의 저점까지
항생테크 벌써 내렸잖아요. 근데 H지수는 아직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수익률을 한번 따져보니까 H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저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게 36% 상승을 한 다음에 요 빠진 폭이 6.8%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테크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기간은 같은데 49%가 상승했다가 10%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10% 빠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완전히 무너진다 뭐 그거보다는 마치 유럽 증시가 올라갔다가 조정 보이는 모습하고 비슷하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는 게 아닌가. 요새는 지역별로 흐름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나잖아요. 미국 빠질 때 유럽 오르고 또 중국도 오르고요. 그리고 유럽 조정받고 중국이 조정받고 그리고 그런 조정 이후에 먼저 조정을 받은 미국이 조정을 대강 마무리하고 반등하는 모습.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또 유럽, 중국 이렇게 반등이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국가별로 또 순환매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펀더멘탈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쪽으로 좀 봐야 될 게 관세 관련된 그런 무역 전쟁하고 더불어서 기업 이익 변화도 우리가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이익 먼저 살펴보면은 S&P 500 포워드 PER이 다시 또 올라오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스닥 선물 지수 뒤에 1000단위를 빼버리고 그 앞에 거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자 그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2만 포인트 넘었으니까 포워드 PER도 20을 넘어가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계산법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계산법이 맞지 않으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 지수를 1000으로 나누면 S&P 500 포워드 PER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이 넘은 상태면은 좋다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스닥 선물 2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래쪽에선 기회를 보고 그 위에서는 좀 조심하자. 최소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기업이익 전망도 계속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망이 나왔었던 게 이 회색선이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계한 게 남색선입니다. 줄어들죠. 헬스케어가 그나마 좀 많이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AI 포함한 IT도 줄어들고 유틸리티도 줄어들고 S&P 500 평균치도 줄어들고 통신도 줄어들고 금융도 줄어들고 산업재도 줄어들고 소비 쪽은 아주 많이 줄어들고 소재나 에너지는 아주 많이 좀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닝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 1분기 때는 좀 안 좋게 전망이 되는 그 시기이긴 하나 관세 관련된 그런 심리적 압박이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들도 이 심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투자자들만 시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들도 이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기업 분석이나 전망에 있어서 그 심리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들 자체도 경제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오히려 최저점이나 최고점에서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들도 그걸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업종이나 아니면 경제를 볼 때 직접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아주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빠져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도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게 언제 또 완전히 반전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4월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지수 이렇게 좀 예전하고는 좀 틀립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대 깨고서 다시 복귀하고 깨고 복귀하고 하는 모습이 이전에도 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깨고 내려가고 200일 이평 자체도 하회한 상태에서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이 추세대로 다시 들어가려면은 사상 최고가 도전을 한다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좀 오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보다는 이제는 다른 추세대를 우리가 좀 만들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그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약간 다른 분석,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하고 시장 흐름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관세를 포함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예전에 옐런의 모습하고는 약간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정책과 더불어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 관련한 얘기도 이 스캇 베센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을 세 가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협상을 통해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그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감세를 해야 되잖아요. 감세 정책이 언젠가는 가시화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세수 요인을 미리 만드는 것이죠. 돈을 걷어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감세를 하겠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무역 조건을 미국에 유리하게 만드는 그 수단이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베센트 장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정책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미 쪽으로 계속 제재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남미 쪽에서 곧바로 저항을 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는 이제는 남미 쪽에서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가면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표요. 이 표는 여기 보면은 약자로 OFAC 이렇게 나오죠. 그게 해외자산 통제국이라 해서 외국인이나 해외 조직이나 무슨 테러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금융 규제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게 또 재무부 아래 있고요. 이분이 관할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바이든 정부 때가 더 확 늘어났죠. 이거 건수입니다. 건수. 부시 때도 그랬었고 오바마 때도 그렇고 트럼프 때 좀 늘어났는데 바이든 때 더 늘어났죠. 금융정책을 가지고 해외 제재를 계속 진행시켜 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금융 제재 관련한 그런 모습들이 하나의 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무역 정책, 관세 정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힌트를 얻을 게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떤 카드가 남아있는가 봤을 때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이는 것, 그거는 이런 모습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무역을 더 유리하게 하겠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그 문제가 될 테고요. 제가 지난 동영상 때 BMW가 관세만큼 이익을 좀 줄이는 단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 드렸었죠. 관세 올라가는 만큼 매출을 줄이고 수익을 줄이는 것이죠. 이런 모습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미국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이 감세에 관련한 그 카드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은 이러한 감세 관련된 그런 얘기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앞에 진행될 과정들이 지금 가시화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월까지는 안 좋은 점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시장을 압박할 것이고 반전 카드는 그 이후에 나올 수 있다. 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립서비스하고 있죠. 이분도 시장을 계속 누르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4월 이후에 시장의 심리, 그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까지도 바뀌어진다면은 아마도 어닝에 대한 기대치도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언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걸 가늠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쪽이 착착착착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습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흐름이 아주 빨라지고 있죠. 목요일 시황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